인기 모델과 초호화 게스트가 펼치는 신개념 엔터테인먼트 패션쇼. 후쿠오카 아시아 컬렉션이 부산에 상륙했다. 작전명은 파코. 일본 3대 컬렉션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색다른 패션쇼의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면 따라와! 세계에서 가장 쇼핑하기 좋은 거리, 바로 이곳 후쿠오카. 그 이유는 여성 인구가 최고로 많은 도시이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요즘 후쿠오카에서 잘 나가는 신상은 무엇인가요? 今、日本ではですね、ワンピース、1枚で着れるようなお洋服がとても流行っていますね。柄はボタニカル柄といって、花をモチーフにした。 워킹 위주의 식사간 패션쇼는 가라. 급부상한 아시아의 패션 도시답게 여성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기획된 재미있는 패션쇼. 한 무대에서 패션은 물론 예술과 문화를 한꺼번에 맛보는 이른바 엔터테인 패션쇼인데, 물 건너온 이색 패션쇼 소식에 부산이 들썩였다. ファコインプサン、今年2回目ですけども、今回は地元からリンクというグループを連れてきました。そして、彼女たちを盛り上げるようにですね、地元のクリエイターが制作したインタラクティブなデジタル映像を今回ライブで楽しんでいただこう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ファコインプサンが福岡とプサンの文化とそれから人との架け橋になればと私たちは願っております。 패션쇼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마치 한류 콘서트를 연상케 하는 행렬까지. 그냥 패션 되게 관심 있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TV 화면을 보았던 뭐 런웨이 같은 거 한번 일본 패션에도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건지도 좀 많이 궁금했고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많이 기대가 되네요. 유명 모델과 인기 탤런트 그리고 뮤지션들이 펼치는 패션쇼. 이날 최고 무대의 주인공은 일본 아이돌 걸그룹 린큐. 우리의 소녀시대와 맞먹는 이들의 인기는 등장만으로도 뜨거웠는데, 그런데 공연 중간에 알 수 없는 영상 디자인이 화면을 통해 펼쳐지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무지 이게 패션쇼인지 콘서트인지 헷갈리기까지 하는데, ライブのカメラの映像を、パソコンの方で解析します。で、そのカメラの映像の中に動きがあったら、そこにエフェクトをリアルタイムに生成する、出すという技術を使って、アイドルの動きに応じてハートが出たりとか、降ってきたものに対してアイドルが触ると何か変化が起こったりとか、そういう技術を今回使って演出をしています。 디자인과 시스템을 융합해 새로운 제작물로 무대와 관람객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신기한 기술은 일명 시쿠미 디자인이라고 불린다. 일본의 유명 예술공학 전문가인 시쿠미 씨가 개발한 차세대 퍼포먼스라는데, 쉽게 말하면 영상 이모티콘쯤 될까? 공연 속에서 난데없이 불쑥 등장하는 이모티콘들의 행렬 때문인지 확실히 관객이나 가수들의 반응이 다르다. 見てくださって、あと映像の方も私たち前向いてたからあまり見えなかったんですけど、時々後ろ振り返ったらファンの方とかお客さんがわーってやったりとか、映像から出てくるハートで楽しんでたりとかしてくださってて、私たちもすごく嬉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今日はですね、日本でやるステージ以上に楽しいステージになりました。プサン공연 속의 패션쇼, 패션쇼 속의 공연이 자유롭게 혼재되면서 패션쇼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시간. 짠 하고 모델들의 워킹이 시작되는데, 관객들의 몰입도는 120%. 영상 속에서 이렇게 관객과 가수가 함께 호흡을 이렇게 율동하면서 안무 같은 것도 이제 간단하니까 이렇게 저절로 흥이 나서 따라 부를 수 있었고,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아름다웠다라고
한국이랑 일본 합동 무대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다른 점이 딱 확실히 부각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패션 작품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모델의 역할이 컸다면 이제는 그 모델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맛깔스러운 양념장, 바로 음악과 영상을 가미한 퍼포먼스 또한 런웨이의 중요한 코드로 등장한 것. 去年も初めてパックインプさんやらせていただいて会場非常に盛り上げていただいて福岡のスタッフ大変感動したんですけども、今回またちょっと心配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皆さんたくさんご来場いただいて、福岡のファッションも見ていただいたし、あと福岡のアーティストまた韓国のアーティストにも盛り上げていただいて非常に我々参加して楽しい時間を共有できてよかったです。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이색 패션쇼. 이제는 패션도 문화의 아이콘으로 또 예술의 파트너로 하나의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시대가 왔다. 무엇보다 관객과 무대와 작품이 일체가 되는 공간. 런웨이의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쭉!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예 공군 양성의 요람 공군사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멋진 항공기 보이시죠? 오늘 이곳에서요, 하늘과 우주를 향한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킬 특별한 대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국내 최대 항공우주과학축제인 2014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늘과 우주를 알고 싶은 꿈 많은 청소년들 모두 모였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슝 날아갑니다. 저 장동으로 경례. 보라매의 산실 공군사관학교에는 금방이라도 날아올 것 같은 다양한 비행기가 최진호 리포터를 마중 나온 듯 전시돼 있는데요. 에이, 거기 비행기 구경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는 모형 항공기 대회. 이게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러 가셔야지요. 이쪽입니다, 이쪽. 모형 항공기 대회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글라이더와 고무 동력기를 직접 만드는 일인데요. 아, 모형 항공기가 별건가? 그까이 거면 대충 접어서 날려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고 그러시나? 제가 지금 보니까요, 대부분 남학생들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여학생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다들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요? 이렇게 지금 제작할 때. 지금 이거 앞날개 보시면 네. 리브 있거든요. 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고 이게 간격이 좀 안 맞으면 날개 날 때 기울어요. 딱 봤을 때 날개 높이가 같아야 잘 날 수 있는. 모형 항공기 대회가 열리는 곳은 메인 무대 연병장. 전국 15개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드디어 본선 무대에 경쟁을 합니다. 자, 대회에서 좀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이렇게 남매가 함께 축전한 팀입니다. 오늘 이제 일단 대회잖아요. 네. 자신이 있어요? 네. 얼마나 준비했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저는 예전에 많이 해서 동생이 위주해서 저는 조금만 하고 동생이 좀 더 많이 연습했어요. 동생 많이 도와줬어요? 오늘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저학년은 위주니까 장려상은 탈 것 같아요. 장려상은, 예. 동생 오늘 몇 등 할 것 같아요? 3등 위로는 갈 것 같아요. 3등 위로 갈 것 같아요? 오. 네, 스페이스 챌린지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행사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모형 항공기를 하늘에 날려보면서 비행의 원리를 알게 되고요.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 항공 우주 분야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대회입니다. 글라이더와 고무 동력기로 나뉘어서 치르는 자유비행. 고무 동력기는 모형 항공기 앞에 달린 프로펠러에 고무줄을 감아서 날리는 원리라는데요. 멀리 날리기 위해선 비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보니까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막 감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이게 고무줄 감는 건데, 네. 이걸 감으면요 1대1이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수가 있어요.
아, 사람이 손으로 감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네. 어느 정도 힘을 날 수 있는지 균일한 힘으로 감으니까 네. 고무가 풀려 나올 때 훨씬 더 정밀하게 풀려 나오죠. 혹시 이거는 대회 룰에 괜찮은 건가요?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감는 건데 이게 네. 대회가 36회가 36년 진행이 되면서 네. 나름 노하우들이 쌓이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방법들을 많이들 찾아내신 거구나. 그렇죠. 네. 공개된 방법도 있고 자신만의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공개를 안 하시죠 다들. 1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느끼고 배우기 위해 아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모형 비행기를 날려보는데요. 아마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멋진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경례!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이 현장에서요. 제일 멋있는 두 분 만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복장은 어떤 복장이죠? 네, 스카우트 복장이고요. 그렇군요. 아니,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같이 참여할 생각했어요? 4학년 때 처음에 엄마가 네.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엄마랑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전에 보니까요. 엄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던데요? 왜 안 좋았죠? 제가 잘못 나와서. 아니, 그래도 열심히 날리는 모습 보셨잖아요. 지금 3년째 나오고 있는데 물론 본선에만 나오고 입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오면서 같이 만들고 네.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본인이 보다 많은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거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모형 항공기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화려한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하늘의 수호자 공군의 늠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공군의 높은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 정말 멋지죠? 공군 특수부대원의 고공 낙하 시범. 감탄의 감탄입니다. 자, 스페이스 챌린지 하이라이트.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 1953년에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비행을 해왔고 지난 2012년 국제 에어쇼에서 대상까지 받은 세계적인 에어쇼 팀입니다. 청주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추억이 되는 일이고요. 애기 데리고 저희 매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블랙 이글스의 비행 네. 어떠셨어요? 짜릿했나요? 짜릿하고요. 엄청 놀라기도 했는데 애들이 되게 놀랄 것 같은데 되게 즐거워하는 게 되게 좀 신기해요. 네. 자,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이 참가하는 종목 말고도요. 많은 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바로 무선 조종 비행기 부분인데요. 저 소리 들리시죠? 그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비행 저랑 보러 함께 가보시죠. 모형 항공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조종 항공기. 요즘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이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 참 많으시죠?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행기를 축소해 놓은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속도와 높이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보니 아찔한 고개 비행도 겁없이 도전해 봅니다. 무엇보다 공군 사관학교 활주로잖아요. 이 기분 정말 색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올해가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한 1년 남짓 조금 넘었는데 지금 막 이거 하고 나서 지금 막 떨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실제 비행기를 날리다 보면 가끔은 제가 날고 있는 듯한 착각을 그렇기 때문에 이 취미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한 사람들의 도전은 끝이 없죠.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나름 방법들을 고민해 왔는데요. 이런 물 로켓을 통해서도 장차 진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큰 꿈을 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 우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푸른 창공을 향해 꿈을 날리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2014 스페이스 챌린지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가을 대축제였습니다. 2014 스페이스 챌린지 날아라 저 하늘로. 우리 동네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 우리 동네는 다 꽃밭이요 꽃밭.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작은 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꽃을 닮은 주민들의 소박하고 예쁜 마음도 만날 수 있는데요. 한 걸음 쉬어가는 곳, 슬로우시티 대흥에서 열린 손바닥 정원 가을 잔치 함께 가보실래요?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황금빛 들녘과 잔잔한 예당호가 펼쳐진 곳, 정겨운 농촌 풍경이 있는 이곳은 대흥 슬로우시티입니다. 대흥 슬로우시티, 대흥 슬로우시티. 슬로우시티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운동인데요. 예산 대흥은 지난 2009년 한국에선 6번째로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에 가입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짜투리 땅, 또 손바닥만하게 쓸모없이 버려진 땅,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꽃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한 꽃도 아니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꽃들 몇 폭이 심어져 있고 하는 건데, 천천히 걸으시면서 바쁘게 살아오시던 그 요새 삶의 쉼표를 한번 찍어보고 가세요 하는 뜻이에요. 바람도 멈춰간다는 대흥 슬로우시티. 천천히 마을 구경 한번 해볼까요? 집집마다 앞마당엔 꽃을 심어 조성하고 마을의 빈 공터는 사람들이 함께 꽃밭을 만들었는데요. 마을엔 이렇게 열어놓은 뜰락이 50여 곳입니다. 조그만 자투리 땅은 시골은 어디나 흔하게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를 이제 풀을 뽑고 조금씩 이렇게 꽃을 심고 가꾸니까 마을 분들이 보기에도 참 좋고, 또 저희의 마을을 찾는 분들도 어머 참 예쁘다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서로 기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손바닥 정원 네. 잔치군요. 네. 예쁜 꽃들이 발길을 절로 멈추게 하는데요. 향 난다. 코끝으로 향기도 느껴보고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카메라에도 담아봅니다. 이제는 꽃을 가꾸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마을 주민들. 정성으로 가꾼 꽃밭에는 생기가 넘쳐나는데요. 처음에 저희도 조그맣게 담 바깥에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정원을 좀 만들고 동산을 만들어서 좀 커졌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어머 예쁘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집 안까지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네, 지나다니신 분들이 이쁘다고 또 자연스럽게 잘 가꾸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그 마음이 고맙고 보람을 느끼고 여기 사는 보람 느낍니다. 뿌듯하시겠네요. 네. 꽃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순수하고 예쁜 마음을 느끼며 또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그 길 끝에서 눈길을 끄는 정원을 발견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깐 구경 왔다가 여기 분재 구경 좀 해도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마당 안에는 분재가 한가득인데요. 단아한 매력이 시선을 붙듭니다. 이곳 분재정원 역시 마을 주민인 김진애 씨가 취미로 가꾼 곳인데요.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흔쾌히 마당을 열어놓고 있다고요. 20년 됐는데 참 어려워요. 어려운 고비도 많고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껏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서 아이고 참 힘든 거 하신다고 하고 참 정성껏 키우셨다고 하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오래전 예당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사라졌던 전통시장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활한 건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부터 먹을거리, 공예품까지 알찬 구성에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간장, 된장. 요건 간장인데
네, 집간장이라고 나오는 게 여기 대흥 슬로시티라고 우리 여기서 나왔어요라고 알려주는 그렇지요. 이름표와 같은 겁니다. 인정해주는. 인정해는. 장터 한켠에 자리한 쉼터에서 마을 어르신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얘기 속에 대흥장의 옛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예산 안에 있는 이 장터가 시작이 아주 오래됐다면서요. 우리가 알기로는 외정 때부터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도 뭐 장이 시작된 건 모르고 고녔었는데 이제 가을날 갑작스레 저수지가 여기 됨으로써 여긴 장이 좀 덜 돼가지고 손님이 적었다고 봐야죠. 장터가 다시 생기면서 이 장터 때문에라도 이곳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많죠. 네. 좀 많이 좀 시끌시끌해졌죠. 네, 그래서 여기 장터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이거를 여기서 철저히 단속을 하죠. 그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서 아주 들어와서 판매를 못하게끔. 소담스레 핀 국화정원이 반기는데요. 이곳은 옛 대흥 보건지소를 고쳐 만든 달팽이 미술관입니다. 문화 혜택이 부족한 시골 마을이지만 이렇게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주민들의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죠. 미술관 하면 어떤 도시에서 특별한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마을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너무 보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전시회가 바뀔 때마다 주민들이 꼭 와서 보시고 평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주민들의 작품들도 걸고 전시회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요새 이 미술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느린 꼬부랑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슬로우시티를 조성하며 지난 2012년이었죠.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는데요. 테마별로 조성된 길마다 색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천천히 내디디며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손바닥 정원을 구경 왔지만 예산이 슬로우시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참 여유로움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조용하고 좀 정겨운 그런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거닐다 보면 참 아름다움이 많이 숨어있는 마을이에요. 편히 마음을 편안히 쉬고 싶은 분들은 많이 저희의 마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것만 추구하는 사회에서 느림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박하게 꿈꾸고 함께 가꾸어 가는 마을 대흥 슬로우시티. 그곳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상적인 풍경과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을 꼼꼼하게 정리한 블로그. 사진을 취미로 하는 김태근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태근 블로그와 함께 청주 근교의 특별한 대학 박물관으로 떠납니다. 역사와 추억이 공존하는 이색 박물관 답사기. 지금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 하늘을 드높이는 인재 양성기관 공군사관학교. 이곳에서 여행 동반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김태현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와보신 적 있나요? 어렸을 때는 그 비행기에 대한 마냥 동경심이 왔었는데 커서 오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군대는 어디 공군? 아니요, 육군입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군의 역사를 담은 공군사관학교 박물관하고요. 좀 이색적인 박물관을 돌아볼 텐데요. 마음의 준비 되셨지요? 물론 됐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지요? 예. 공군 박물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야외 항공기 전시장. 드넓은 전시장엔 다양한 비행기들이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올 듯합니다. 공군이 최초로 보유한 항공기를 비롯해 30대의 전투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김태근 블로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에서 쓰던 비행기들이 여기 다 지금 있는 거죠? 예, 저희 공군에서 도입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퇴역한 뒤에 운영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군의 역사와 함께한 많은 항공기 가운데서도 아주 의미 있는 항공기 한 대가 있습니다. 쓰여 있는데요? 예, 이 항공기 이름은 국산 1호 항공기 부하로라고 하는데요. 저기 써 있는 그 부하리라는 글씨는 그때 초대 대통령이셨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친필 휘호를 하사하신 글입니다. 이 항공기는 1953년도에 공군 기술학교에 있는 정비사들과 교관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항공기인데요. 근데 이 항공기는 이제 실용화되지는 못하고요. 이제 행방불명되었다가 2004년도에 대구에 있는 경상고등학교 창고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발견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군에서 이제 이거를 이관을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항공기 전시장은 남자들에겐 꿈의 놀이터 같습니다. 장난감 비행기를 갖고 놀며 비행석에 앉아 멋지게 하늘 나돌 꿈을 꿔봤던 어린 시절. 모처럼 그때로 돌아가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어릴 때 약간 그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아마 뭐 방위성금 험납기라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진에서 국민들이 성금 모아서 성금 모아서 마련한 전투기. 네, 맞아요. 자, 이제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내 유일의 항공군사 전문 박물관. 공군 창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길이 머문 곳은 6.25 한국전쟁관. 6.25 당시의 그림을 그려놓은 건가요? 저 왼쪽에 있는 비행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엘퍼 연락기인데요. 말 그대로 연락기이기 때문에 전투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하고 있는 북한의 전차를 막기 위해서 직접 보조석에 폭탄을 끌어안고 타서 폭탄을 눈으로 보고 투하하는 장면이 그림에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조금 낯선 군사 문화재를 비롯해 항공 관련 자료 2,500여 점이 전시된 공군 박물관. 공군 사관학교의 발전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어쇼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한 번 배우고 다 갔습니다. 오, 진정한 마니아인데요? 그렇죠, 매니아죠. SNS에서 블랙 이글스 친구해줄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 이글스가 앞으로 하고 있는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고 블랙 이글스가 활동했던 그 사진 같은 것들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국민과 개방된 그런 특수 비행팀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친구 맺어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천정에 커다란 연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지금 근대가 아니라 옛날 과거 조선시대쯤 이때 이제 하늘에서 날던. 외형부터 범상치 않은 이것은 1590년대 비행기 B차입니다. 조선 철종 때 기록만 존재하고 설계도는 미발견 상태였던 B차를 고증을 거쳐서 제작해 놓은 것이라는군요. 주인님 말씀이 2분의 1 축소 모양이 되시는데 실제였다면 이거보다 더 큰 느낌이에요. 그렇죠. 훨씬 웅장한 모습으로 이게 실제로 사용했을 거라는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공군의 역사를 알고 공군의 위상을 느껴본 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사진들을 블로그에 좀 남기고 싶으세요? 제가 주로 이제 인물 중심보다는 그 촬영지의 뭐 그 분위기와 그 순간 느낌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봤을 때 그때 찍었던 장면을 순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교육에 관한 유물을 수집 전시해놓은 교육박물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될까요? 이제 세트장 같이 교실 모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체험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이 곧 교육이었던 선사시대부터 개화기까지 시대에 따라 교육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실에서 특별한 유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오늘날 대학 입학 시험이 어렵다고 하죠. 조선시대 과거 시험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당시의 답안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글을 잘못 기입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까? 하긴 뭐 이렇게 지우개도 없고 그런데. 글쎄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잘못 썼다고 해도 다시 먹을 칠하거나 뭐 칼로 긁어낸다거나 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개화기부터 오늘날까지의 교육 변천사가 담긴 전시 공간. 추억의 보물 창고가 따로 없습니다. 학교와 교실 문화의 과거 현재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기 보면 녹색 기둥 책상 있죠? 네. 요거 기억납니다. 책상? 네, 요거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 저학년 때. 네, 요런 나무 책상 기억납니다. 그렇죠. 아, 이쪽으로는 재현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당도 지나쳤고, 오, 이쪽은 이제 학교 가던 등교길 풍경인데요? 야, 맞아. 옛날에는 학교 옆에 이렇게 유혹거리들이 많았어. 뽑기 아저씨. 뽑기 아저씨도 저 안에 계시고. 예. 아, 여긴 1970년대 말 정도 그 학교 골목길 풍경입니다. 네. 야, 여기 다 있네. 뻥기. 남자들 좋아하던 딱지, 인형 옷, 뭐 저런 거. 야, 이게 흔히 저희가 이제 학교 불량식품이라고 했던. 아, 여기 새끼리 또 있네, 또. 정문 말고. 아. 1970년대 교육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도시락 당근. 도시락이요? 도시락 당근. 아니 다들 학교에 오면은 공부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도시락 얘기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표 먹기도 하긴 저도 철 도시락을 좀 써보긴 했는데. 네. 오랜만에 풍금 앞에 앉아본다는 김태근 블로거. 언제 들어도 정겨운 풍금 소리에 추억을 실어보는데요. 부모와 자식,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교감의 공간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박물관을 테마로 한 여행, 특별한 박물관이었는데요. 예. 어떠셨어요? 네. 비행기 전시야 뭐 늘 여러 번 봤지만 안에 있는 그 박물관은 솔직히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네, 가서 이제 공군의 발전사라든가 특히 이제 6.25 관련해서 자료들 봤을 때 오길 잘했다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육 박물관에 들었을 때 이제 딱딱하고 이제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니까 이제 그런 자료라든가 뿐만 아니고 이제 체험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시대상을 제가 경험했던 그 세대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상적인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김태근 블로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박물관에서 귀중한 역사와 문화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영감은 앞으로의 사진 작업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인형과 한 몸이 되어 사람들을 웃고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여러 사람 목소리를 내네요. 이게 바로 복화술. 소리를 조절하고 소리를 던지는 예술이거든요.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소리에 실려서 관객에게 전달할 때 복화술은 역시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화술사 김경숙 씨의 마음을 담아내는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이곳 청주시 용암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복화술사 김경숙 씨를 소개합니다. 갖가지 크고 작은 인형들이 가득한 그녀의 거실. 이 인형들을 손에만 끼면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다양한 목소리가 술술 나옵니다. 사랑아, 너 오늘 잘할 수 있지? 네, 잘할 수 있어요. 너 여러 가지 목소리 낸다고 소문났던데 정말 맞아? 그럼요. 그러면은 여자 아이 소리 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 사랑합니다. 친구들, 너랑 같이 놀아. 난 축구를 좋아해. 생동감과 신비감을 주는 복화술. 이제 겨우 활동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늦깎이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한 데는 복화술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매력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성우 생활을 좀 했어요. 복화술을 하다 보니까 관객하고 호응도 하고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김경숙 씨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성우는 물론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기도 했다는데요. 요즘은 대한 어머니회 이사로 시낭송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딜 그리 바삐 가실까요? 네, 따라오시면 압니다. 오세요. 인형을 듬뿍 안고 찾아간 곳은 그녀가 다니는 교회. 김경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가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건 동화 구연으로 가배 수업을 하네요. 좋겠다. 나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만들 거야. 나 오늘 만들 거야. 교회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김경숙 씨. 이렇게 인형놀이를 접목한 수업을 해보니 집중력 쑥쑥, 효과 만점이랍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잘 못 내는데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또 너무 신기했고 부럽기도 했고 되게 감사드려요. 저한테 주어진 작은 재능을 우리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날 오후 김경숙 씨의 재능 기부 수업은 충북 문화관으로 이어지는데요.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인형 만들기와 보커스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형한테도 박수 주세요. 자, 인형한테도 박수 달랍니다요. 목소리 흉내만 잘 낸다고 좋은 보컬술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형 모습에 맞는 목소리도 내야 하고 관객 반응을 유도하는 상황 설명도 해야 하고 거기에다 유머와 재치, 순발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고난도 직업입니다. 쟤들끼리는 좋아해요. 사실은요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간다잖아. 너만 따라간대잖아. 그런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잘 바꾸는 거예요. 색다르니까 아이들이 몰입을 잘하고 빨려드는 것 같아요. 예, 교육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이들 초롱초롱한 눈빛에 반했다는 김경숙 씨. 외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듯 인형 만드는 법도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 역시 쉽게 잘 따라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없는 천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도 붙이고 코도 붙이고 뭐 입도 붙이고 하니까 생명이 하나 진짜 탄생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꽥꽥꽥 움직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복가술 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소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인형 체험도 하고 복가술 공연도 보고 진짜 일석이조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바쁜 시간을 보내던 김경숙 씨를 다시 만난 건 한적한 시골 마을 입구에서였습니다. 와, 시원하다.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예, 제가요 이쪽에 주말 농장을 가꾸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여유 찾는 법을 배운다는 김경숙 씨.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채소를 보면서 재충전도 하고 더 큰 힘을 얻는다고 하네요.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역시 자연은 나에게 힐링을 줘요. 내가 힘없고 가꾸면 가꾼 대로 저한테 소득도 주고 또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보컬 연습도 하고 시도 낭송하는 것도 연습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신앙송 연습하기가 좋다는 연골마을 숲속. 연습용 신앙송인데도 꽤나 운치 있게 들립니다.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아이들의 정서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공연도 하고 정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니야, 너도 그렇지? 네, 그럼요. 진짜 좋겠다. 천의 목소리로 행복을 전하는 김경숙 씨. 앞으로도 그녀의 건강하고 즐거운 발걸음이 많은 곳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아파도 안 아플 내 새끼. 그런데 심상치 않은 날씨나 상황에서 동물원을 가자고 졸라댄다면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단칼에 노를 외쳤던 우리 부모님들에게나 어린 친구들에게나 반가운 희소식. 실내 동물원이 개장했습니다. 짜잔! 사계절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동물들과의 즉석 만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때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판타지를 선물했던 동물원. 놀이동산이나 게임에 밀려 어느새 관심받게 공간이 돼버린 곳. 그런데 최근 우리 생활권으로 되돌아온 특별한 동물원이 있다는데. 친구들아, 안녕, 반가워. 실내 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에는 한 50여 종 그리고 한 1000여 수 정도의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반 동물원보다는 규모는 작지만은 가장 큰 장점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또 그 체험을 통해서 또 동물과의 교감, 더 나아가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교육의 장으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사람들과 잘 섞이는 소형 동물들이 많아 어린 친구들이 안전하게 둘러볼 수 있지만 간혹 예민한 녀석들도 있으니 우리 친구들 조심조심. 스콘헤어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얀 색깔 털이 모두 빠지고 검정 색깔을 가지고 시원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하얀 색깔 따뜻한 털이 이렇게 푹실푹실 자랄 거예요. 마치 오소리같이 생긴 요 녀석은 스컹크라는 것인데 마음에 안 들면 응가를 발사한다는 사실. 그 냄새가 고약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단다. 우리 스컹크들은 그 항문 옆에 항문선이라고 악취선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거부감이 들거나 그럴 때 이제 악취를 내뿜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완전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도 고요. 우리 스컹크 친구는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조금 그 선으로 안 가는 선으로 해서 냄새도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악취 제거제 같은 그런 걸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스컹크 우리에 당첨된 사육사들은 매일 화장실 벌 청소하듯 이 나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최다수 응가 세례를 받았던 우리 사육사님, 제발 당번 좀 바꿔달라고요. 네, 자주 왔네요. 안 좋은 것보다 좀 너무 독해서 힘들어요. 인디언 말로 냄새를 찾는 손이라는 라쿤은 스컹크와 반대로 결벽증을 보이는 동물이라는데 먹고 씻고 왜 이렇게 씻고 닦고 하는 건가요? 라쿤 자체가 물 근처에서 살고 물속에서 먹이를 잡기 때문에 이제 과일이나 먹이를 찾으면 물속에서 씻는 행동을 하는 게 고유 야생 습성이에요. 늘씬한 노루는 물론 오동통 미니 돼지에 사막에서 가장 농축된 뇨를 만들어낸다는 캥거루 쥐, 숲속의 요정 슈가 글라이더, 파충류와 앵무새에 이르기까지 밀림의 한 토막을 도심에 옮겨놓은 듯한데 대부분 실내 생활에도 무방하지만 가끔은 바깥 산책을 시켜줘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양이랑 산책 가요. 안쪽에서 저희가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밖에 나와서 좋은 공기 쐬고 햇빛 받으면서 산책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게 더 건강에 좋으니까 가끔 해주고 있어요. 가까운 공원을 찾은 설가타 거북과 사냥에 등장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멋지다. 저게 사냥이에요? 네. 사냥이에요? 사냥. 처음 알았어요. 그냥 염소인 줄 알았더니 사냥을 산포시키는 거 보니까 특이하네요. 주로 암벽이나 경사 높은 숲에서 서식하는 사냥. 오랜만에 외출해 몸도 풀고 예전의 야생성이 되살아나는지 뛰어다니기 바쁘네요. 야호! 같은 시각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데 나도 거북이가 아니라 하이에나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네, 정말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어떤 걸 주로 먹나요? 채소 종류를 주로 먹고요. 뭐 당근, 애호박, 청경채 이런 거 먹는데 청경채를 가장 좋아해요. 지가유 많이 먹어도 채식주의자란 말씀.
비싼 채소만을 선호한다는 설가타는 발에 가시처럼 돌기가 나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안 그래도 느릿한 거북이 발에 가시까지 돋쳤으니 집에 가려면 한참 걸리겠다. 청소와 운동도 했겠다. 이쯤 되면 배꼽시계는 자동으로 울리고, 우리 미녀 사육사님, 오늘 메뉴는 뭔가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애들도 양이 또 다 다르고 막 그런 거 맞춰주려다 보니까 어떻게든 웬만하게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손님마다 다른 메뉴, 게다가 직접 룸서비스를 받으시는 우리 동물님들. 제각각 맞춤 식사에 정신이 없는데,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외마디 비명. 이건 무슨 소리예요?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요. 자기도 밥 달라고. 누가 먹성 좋은 돼지 아니랄까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와 당근이네. 돼지가 사료를 많이 먹는데 사료값이 정말 비싸거든요.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유식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먹이요? 앵무새들이요. 아름다운 깃털과 귀여운 외모 덕분에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앵무새. 애교가 많아 애완조리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는 요 녀석. 얼마나 어린 양을 키우는지 미녀 사육사가 분유를 물려줘야만 밥을 먹는단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실내 동물원. 아이들은 물론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뜨고 있다는데, 애인과 이런 극장은 어떨까요? 직접 동물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오우, 느낌 제대로 오죠? 우리 친구들도 새롭게 사귄 동물 친구들과 좋은 우정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가봤는데 일단은 들어오면서 이제 느낌이 너무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넓고 여러 동물들도 많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먹이도 줘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지나가면서 손으로 직접 만지고 어떤 동물은 이제 촉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동물을 더욱 사랑하는 도심의 새로운 문화 코드로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리나가 걸은 여행지는 충남 예산. 가을 풍요의 계절답게 높은 하늘 아래 비단처럼 황금 들녘이 펼쳐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처마 밑에선 곶감이 꾸둑꾸둑 맛있게 말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감 때문에 여기 오신 줄 알죠? 끌려셨어요. 제가 예산으로 오는 것이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까요? 충남 예산군 신안면에 자리한 아름다운 한옥 추사고택. 조선시대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 금석학을 연구한 학자이자 문인화의 대가이며 추사체를 탄생시킨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2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지금은 추사기념관에서 선생의 업적과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의 글씨는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만의 독특한 정신과 혼이 들어간 그런 서체를 개발한 거예요. 일종의 그냥 서예다, 글씨를 잘 썼다, 이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그럴까, 이게 누구도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이 크고. 추사의 학문적 경지를 보여주는 서첩. 선생의 정신과 예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림과 글씨는 물론 그와 관련된 유물과 유목은 보물로 지정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도장, 인장은요 몇백 개가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찍는 도장이 다르고, 나중에 그 작가의 밑에, 이름 밑에 찍는 도장이 다르고, 또 중간에 찍는 도장이 다 다르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작품에 따라서 다른 도장을 사용을 하고, 또 시기와 연대에 따라서도 많은 다른 도장을 사용을 했어요.
은은하게 풍기는 추사의 향기를 따라 고택으로 들어서는데요. 이곳은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집입니다. 추녀와 기와의 고색 창연함에서 조선 4대 부가의 당당한 기품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나무를 또 만져보고 앉아있을 때는 일반 아파트보다 진짜 비교는 안 되는 정도로 한국다운 집이 같아요. 양지 바른 곳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한 추사고택. 사랑채와 안채가 분리된 전형적인 중부지방 반가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다 와보니까 정말 다른 한옥들보다는 조금 뭐 특별한 느낌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유교 사상에 의해서 4대 부집, 양반집들은요, 사랑채는 남자들의 공간, 안채는 여자들의 공간, 이렇게 해서 따로 생활을 했었어요. 요즘 같으면 한 아파트, 한 공간에 엄마, 아빠, 아들, 딸 할 것 없이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 유교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한옥의 곡선. 처마 끝을 마무리하는 망화가 품위와 미를 돋보이게 합니다. 추사 김정희 쌤의 증조 할머니가 영조 임금님의 딸 화순 옹주였었어요. 그래서 옹주가 여기서 기거를 했었기 때문에 반비간이라고 그래서 수락관처럼 밖에다가 부엌을 만들어 놓고 화인들이 해서 날랐어요. 고택 뒤편 소슬대문을 넘어 사당으로 들어섭니다. 그곳에는 추사의 모습이 담긴 영정이 모셔져 있죠. 또 고택 안 작은 비석이 리나의 시선을 끄는데요. 해시계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해봐도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대단하시는데? 잔디밭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올해로 25년째 열리는 전국 휘호대회인데요. 화산지를 펴고 붓을 든 모습이 옛날 과거 시험장에 온 것 같죠? 와,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오셔서 지금 시험을 보는 듯이 글씨를 쓰고 있는데 와, 이 모습이 진짜 신기해요. 추사의 드높은 정신과 예술혼을 이어가는 참가자들. 고요한 가운데 정신을 모아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이들에게서 추사를 닮은 은은한 묵향이 풍겨나옵니다. 지금 노력은 뭐 추사체나 다른 체나 뭐 다 비슷하게 노력은 하겠지만 특별히 또 추사체가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해가지고 또 합쳐지고 해서 그분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드높은 예술혼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친구들도 같은데요. 추사의 대표작 세한도를 그려보며 그의 작품 세계를 접해봅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안녕. 와, 진짜 잘 그렸네. 고맙습니다. 해보니까 어때? 연필로 그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기념관 가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을 봤는데요. 되게 잘 쓴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멋지게 써보고 싶어요. 재미난 체험을 두고 빠질 리 없는 리나. 탁본 체험을 통해 변화무쌍한 추사체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리나 씨 얼굴만큼이나 잘했습니다. 참 예쁘게 잘했는데요. 우리 추사 선생님이 딱 보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오, 역시. 2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하얀 백송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생장이 느려 최소 40년이 지나야 제 빛을 낸다는 상서로운 나무. 수많은 풍상에도 아름다운 무늬를 간직한 채 추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년 역사를 생각해보면 오늘은 하루가 참 짧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산으로 와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씨도 써보고 아이들한테 역사를 알려주고 하면서 저도 예산에서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의 역사를 예산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조선 4대 부가의 기품이 엿보이고 시, 서, 화에 능한 김정희 선생의 예술정신이 깃든 추사고택. 집안 곳곳에 스며드는 흔적을 느끼며 선생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도 좋겠습니다. 여기 소박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며느리와 허리가 굽은 연로하신 시어머니. 모녀지간보다 가까운 고부지간이죠. 우리 아들들은 좋은 것도 못 보고 한 아이들한테 생각하면 말해니 어딨어요. 언니가 불쌍한 기가 나. 아들들이 살아야 하는데 아들들은 없고 며느리들만 있으니 어머니는 또 속이 어떻겠어요.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서로가 있어 행복하다는 100세 시어머니와 80세 며느리의 고부일기 함께 하시죠. 충북 음성군 한적한 시골 마을.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더 빠르셔. 더 한 번 해오셔. 치마 젖고. 오늘의 주인공 친정 어머니와 딸보다 가까운 고부지간인데요. 닭다리 한 살. 99. 닭다리 다 뺐어요. 건강하신데. 전문동네는 닭다리. 나는 이제 80이 될 거고 우리 언니 100이 되고. 언니 20에 아니 언니 40에 나 20에 왔지. 20살에 오고 우리 언니 40이고. 그때 이제 해가지고 이날 이적권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제후 35년 살고 어머님하고는 60년을 사는 거야. 일찍 갔어요 우리 남편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올 때만 해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100년 해로 하자고 손가락을 걸었지만 채 예순이 되지 않아 홀로 남겨진 며느리. 시어머니와 의지하며 지금껏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남편이고 아들이 되어준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루 24시간을 늘 함께한다는데요. 아우 이거는 엄마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텃밭에도 늘 동행하죠. 야 얼른 와 빨리 늦어. 얼른 하고 가. 우리 아들은 작은 며느리. 우리 동서. 이 마을에 사시나 봐요? 예 아랫집에 살아요. 한대 건너 살아요. 엄마 작은 며느리 젖혔으니까 좋아? 좋아. 좋지야. 아 좋다 그래. 큰 며느리와 똑같이 작은 며느리도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홀로 된 세 고부가 옹기종기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는 거죠. 잠깐만 안 보여도 우리 언니 찾으러 다녀요. 끝며느리. 애기 마냥 찾으러 다니셔. 비록 듬직한 아들들은 일찍 잃었지만 살가운 며느리들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지금도 생각은 불쌍하죠. 자식을 그렇게 하고는 아주 아무 생각도 없어. 그래 손자들도 제일 잘하고 손자매들도 잘하는데 그건 벽인데 자식을 못 보니까 죽겠잖아요. 아들이 내가 착한 아들. 남편이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 자리에 오신 거지. 그러니까 든든하지. 시어머니만 안 계셔도 허전해서 못 사는데. 힘들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인생이지요. 하지만 남편 대신 든든한 시어머니가 살가운 동서가 있어 그래도 살만한 하루하루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는 이 시간이 행복이죠. 한 것도 많은데 뭘 자꾸 살아. 너무 살았지. 시집살이는 안 했죠. 워낙 착하셔가지고 아직 정 60년이 넘게 살아도 쉬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 짓거리고도 안 했지.
매일가 잘못해야지. 그날 오후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디가? 아이고, 우리 직장에 돈 갖고 큰일 났다. 예? 직장에 못 가 탈났어. 아니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식사 잘해. 드셨어, 점심? 응, 먹었어. 중순주가 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못 데리고 왔어. 재우가. 재우를 데리고 그래. 예? 엄마하고는 잘 지내시는겨? 응. 어? 안 싸우셔? 싸울 게 없어. 할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도 식사를 잘 못 하시는데 할머니가 계셔서 두 분이 식사를 꼬박꼬박 하셔서 두 분이 뭐 오래오래 싸우지 마시고 잘 살았으면 예, 손주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네. 바쁜데도 짬을 내서 자주 찾아오는 착한 손주. 할머니는 꽁꽁 숨겨놨던 쌈짓돈을 꺼내십니다. 1,000원이네, 1,000원. 1,000원짜리. 재워주라고요? 뭐 사라고 그래? 뭐든지 사랑 그래. 재우같이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알았어요. 친손자 다 그래도 걔는 그냥 할머니라고. 너 보고만 뽀뽀하고 그냥. 그렇게 반가웠던 손주가 돌아가고 이번엔 며느리가 외출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저 운동 갔다 올게요. 그래, 우리 와? 아니, 가서 5밤 자고 올게. 와, 갔다 바로 와. 예, 어머니 잘 계세요? 응, 그래. 갈게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에 나선 며느리. 시어머니는 못내 못마땅하신가 봅니다. 갔다 바로 와. 좀 더 있다, 오래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할머니? 아유, 나 혼자서. 무서워요. 친정이 바로 지척이건만 젊은 시절엔 가부장적이었던 남편 때문에 못 가고 나이 먹어선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못 가고 이거 언니 어쩐 일이야? 너 보고 싶어 왔어. 그래서 오늘 아주 큰 맘을 먹은 겁니다. 건강은 어떠셔? 좋아. 나하고 대화하고. 형부 돌아가시고도 20년 넘었지? 넘었지. 55세 간 건데. 80인가 봐. 80이나? 80이요. 꼭 81세. 80. 평생 고생이지 뭐 애들 교육시키면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고생 많이 했죠. 되기 싫지 뭐 안 안쓰럽죠. 안 됐지. 언니 얻어 먹어야 되는데 또 왜 어른이 계시니까 꼭 해서 그러니까 80이 먹도록 밥상을 한 적 못 받았다니까 난. 아 워낙 그런 거예요. 친정 식구들 만나서 웃고는 있지만 역시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둘이 말 좀 할게. 거짓말하네. 주무시고 내일 가. 어머님이 나에다 보고 밥도 안 잡수고 애들 마냥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를 모시고 올 거잖아. 맞아.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아까부터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데요. 엄마 서전하지. 며느리가 있어야지. 며느리가 없이 든든해. 정다운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보다 더 애탈까요? 어머니, 내가 더우신다 거기 와 계셔. 저기로 가시지. 집에 계시지. 여기까지 오셨어. 나 만나려고? 고마워요, 언니.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몸 건강하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고, 엄마. 아기처럼 며느리만 찾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운 며느리. 두 분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